현재 서울 경복궁안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르면 2030년 중공돼 국민들에게 선보일 전망입니다. 천안에서 생산한 딸기를 활용한 빵축제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가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빵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몰리는 등 천안이 빵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산 은봉면 동안리 일원의 한 농지에 쌓인 흙더미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한 농업회사 법인이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하기도 전에 수미터가 넘는 흙을 쌓았다며 원상 회복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현재 서울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이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세종시가 구체적인 행정지원 계획을 내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7년까지 어린이 박물관을 비롯해 5개 테마의 박물관이 들어설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입니다. 이곳 2단계 부지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문화재청의 경복궁 복원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고 2년여 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완공 목표 시점은 오는 2030년으로 이 사업엔 약 2천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가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과 함께 행정지원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되며 내년부터 기본 설계 등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세워질 걸로 보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 및 부지 확보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까지 모두 6개의 국립박물관이 들어서면 이 일대는 동부가 최대 규모의 박물관 단지가 완성됩니다. 직접 고용 효과만 1,000명 이상이 되고 관람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시 예상 관람객 수는 약 60만 명으로 국립박물관 단지까지 포함하면 약 360만 명의 관람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세종시 고운동 일원의 시립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어 세계적인 박물관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제 천안하면 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빵의 도시 천안이라는 브랜드가 그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거겠죠. 지난 주말에는 천안에서 생산한 딸기를 활용한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제과점입니다. 빵을 사러 온 손님들로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모든 빵들이 다 예쁘고 먹음직스럽지만 딸기를 활용한 빵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 빵빵데이 한다고 해서 여기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한번 봤는데 딸기 케이크랑 딸기 제품이 너무 이뻐가지고 둘러보고 있었어요. 서울에 비해서 천안도 되게 열기가 뜨거워서 놀랐고 아직 안 먹어봤는데 맛이 기대됩니다. 제철을 맞은 딸기와 빵의 콜라보,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가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천안 지역 55개 동네 빵집이 딸기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할인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딸기 번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크림치즈랑 천안산으로 만든 딸기 잼으로 안에 속을 채우고 겉에는 좀 바삭하게 딸기 토핑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 반응이 바삭하고 달콤하고 촉촉하고 그래서 반응이 괜찮아요. 시청 로비에선 호두과자 만들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난생 처음 만든 호두과자는 재미도 맛도 2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호두과자를 저희 가족과 아이들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뜻깊었습니다. 저는요, 호두과자를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맛은 맛있었고요. 세상에 하나뿐인 호두과자였으니까요. 맛있었어요. 이번 행사에 사용한 딸기는 약 10톤. 천안시는 지역 농가와 동네 빵집의 상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지역 농가의 딸기 한 10여 톤을 이번 기회에 소비하는 등 천안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이 된 것 같습니다. 천안의 밀, 팥, 호두 이런 그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사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빵빵데이 행사를 지역 관광 명소와 연결시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규칙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 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도내 15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간담회를 열고 도정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정 목표와 세부 전략을 설명하고 국가산단 선정을 비롯한 주요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산시와 경찰청, 충남도가 경찰인재 개발원에서 성공적인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와 경찰청, 충남도는 오는 2028년 경찰병원 분원 개원을 목표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분원 건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 개발원 유휴지 8만 1,000제곱미터에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를 갖춘 550병상의 상급 종합병원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아산 원도심과 국도 39호선을 잇는 아산-IC 진입도로가 개통했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된 아산-IC 진입도로는 아산 모종로를 통해 국도 39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사업비 32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길이 800m, 폭 25m의 왕복 4차로로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인 아산-천안 고속도로의 연계 교통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산 은복면 동암리 일원의 한 농지에 쌓인 흙더미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개발 행위 허가 전에 수미터가 넘는 흙이 쌓이면서 불법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아산 은복면 유원대학교 인근의 한 농지.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 농업회사 법인이 우량 농지를 조성하겠다며 쌓아놓은 겁니다. 관련법상 2m 이상 성토를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법인은 지난 1월 5일에서야 12,000여 제곱미터의 개발행위 허가를 시에 신청했습니다. 주민들은 허가를 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토가 되면서 해빙기 토사 붕괴가 우려된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확인 결과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됐다며 지난달 24일까지 법인에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인 측은 쌓인 흙을 반출하는 대신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2m 미만으로 흙을 성토하겠다며 보안기한 완료일에 개발행위 허가를 취하하고 공사에 나선 상황. 하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우기에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당국의 발빠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우기에 저 많은 흙이 떠내려는 못 할 거죠. 저 밑에 주택이 한 20여 가구 쌓이고 농지가 있는데 그건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불법 사항이 인정이 되면은 그때 바로 행정적으로 시에 의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은 되는 건데 행정적으로 뭐 조치를 취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만 흘렀고. 이에 대해 시는 농업회사 법인 측이 개발행위 허가를 취하하면서 다시 법인 측에 조치 계획을 요구했던 상황이라며 현재 법인 측이 제출한 조치 계획을 검토해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조치가 완료된 후에도 성토 높이와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불법 여부가 발견될 경우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성토 조치 계획과 관련한 취재진의 물음에 해당 법인 측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허가도 없이 흙을 쌓아놓고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민들만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1993년 문을 연 천안 YMCA가 지난 25일 북일고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지역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 공연과 감사패 수여, 창립 30주년 소명선언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성호 이사장은 천안 YMCA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 조직을 만드는 조직을 비전으로 지난 30년에 이어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YMCA는 오는 9월 창립 30년사를 발간하고 기념 세미나와 출판 기념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민과 도시민이 함께 도시농업을 통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충남도 농나눔 공동체 창립총회가 지난 25일 소셜캠퍼스온 충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홍관유 아산시 블루베리 연구회장이 농민 대표가 됐으며 도시민 대표로는 힐링플랜트 사회적 협동조합 현상용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나눔 공동체는 나눔 공유 텃밭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세종시를 연고로 하는 e스포츠단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지역에 소재한 e스포츠 기업인 갤럭시 e스포츠와 세종 연고구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단은 이번 협약으로 세종시의 명칭 후원을 통해 앞으로 울트라 세종이라는 연고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결혼 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총 7개 과정 1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2회 무료로 진행되며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등 한국어 실력에 맞춰 재밌고 다양한 수준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건강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더 훈훈해지라고 봄보다 더 따뜻한 이웃 소식을 한가득 모았습니다. 작지만 큰 우리들의 이야기 뉴스 클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고!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아산시 은봉면으로 갑니다. 은봉면에서 36년째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무려 36년이라니 정말 대단한 재단인 것 같아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바로 한세예스24 문화재단의 의당 장학회인데요. 은봉면의 우수한 인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장학금을 기부해 오고 계시답니다. 의당 장학회는 대한혈액관리협회의 전신인 한국헌혈협회를 발족한 고 김기용 박사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재단인데요. 김기용 박사님 덕분에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헌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의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훌륭한 분이시랍니다. 부인인 고 이윤재 여사가 1988년 의당 장학회를 설립한 뒤 매년 아산시 은봉면 출신 고등학생 3명과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어때요? 이렇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고 김기용 박사님의 뜻과 업적을 한 번만 생각해도 훌륭한 인재로 쑥쑥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100년, 아니 200년을 바라봐도 든든한 것이 바로 인재 육성이 아닐까요? 우리 학생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범죄,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요구한 행위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돼주신 이원철 님이 받으신 포상금으로 지역 아동들과 치킨을 함께 나눴네요. 맛있는 치킨을 냠냠 함께한 우리 어린 꿈나무들은 또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이원철 님을 생각하니 저도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도 대단하신데 나눔도 함께 하신 이원철 님은 용기도 뿜뿜, 사랑도 뿜뿜 하십니다. 이원철 님은 포상으로 받은 사례금으로 아이들에게 신나는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아이들이 치킨을 맛있게 먹고 늘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고 소박하게 말씀하셨네요. 보이스피싱 예방도 하고 범인 검거에 도움도 주시고 치킨 나눔도 하시고 이원철님 최고! 최고! 요즘 천안시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곳 있지요. 네, 맞아요. 천안시 부성 이동에 있는 성성호수공원인데요. 도심 속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주변에 데크길 등이 잘 조성돼 있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기에는 이만한 데가 없죠. 이렇게 멋진 곳에 애지중지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천안시 부성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인데요. 이날 또 자생단체와 봉사자 50여 명이 성성호수 주변 수변무대에 연산홍 천주를 심었답니다. 으쌰으쌰 삽질도 하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꽃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니 성성호수가 정말 멋진 옷을 입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홍색, 빨간색 등 봄맞이 꽃들이 잘 어우러진 멋진 성성호수를 생각하니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조경호 부성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천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성성호수 공원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주는 성성호수의 아름다운 옷을 입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따뜻한 이웃 소식 어떠셨나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우리들의 삶에 희망을 준다는 것,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새학기 들어 학사 일정도 정상화되면서 대학 캠퍼스와 주변 상권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입니다. 쉬는 시간 강의 시 이동을 위해 나온 학생들로 캠퍼스가 북적입니다. 코로나19로 썰렁하기만 했던 대학 캠퍼스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대면 수업은 물론 입학식과 신입생 OT는 정상 진행됐고 그동안 못 갔던 MT를 떠날 생각에 3, 4학년 선배들도 설레긴 마찬가지입니다. 선후배들 처음 만나서 이렇게 노니까 되게 즐겁고 막 마스크도 쓰고 다녔었는데 얼굴 보고 또 어색한데 또 재밌고 또 이번에 MT도 가거든요. 그래서 좀 설레고. 다른 대학교에선 동아리 홍보제도 열렸습니다. 동아리마다 부스를 차려놓고 신입부원 모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동아리들이 대외적으로 원활하게 신입부원을 모집할 수 있고 또 동아리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 홍보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침체돼 있던 대학 주변 상권도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부쩍 늘면서 매출 회복도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보다는 확실히 학생 수가 많아져가지고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모처럼 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공사와 용역의 지역업체 수주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부단체장 등 30여 명과 회의를 열고 각 시군의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제한 입찰 방식 위주로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의 지역업체 수주율은 62.4%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오는 2026년까지 조정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용역을 발주하고 6개월여간 입지 여건과 교통 접근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공영차고지 조성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우선 동남구에 300대 주차가 가능한 공영차고지 한 곳을 조성한 후 중장기로 서북구에 한 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조치원읍 상리 지역에 대한 간판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조치원 버스터미널 앞 중심가로 400m 구간의 건물 31동과 업소 60여 곳에 오래된 간판 200여 개를 교체해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세종시는 오는 7월 3일까지 120일 동안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디자인과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호강 체육공원 축구장과 세종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정상 운영 전까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시 누리집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연동면에 있는 미호강 체육공원은 국가하천 친수구역 안에 축구장 2면, 게이트볼장 4면, 주차장 129면 규모로 조성됐으며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시민운동장은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주차장 551면 등을 갖춘 대규모 체육시설입니다. 천안시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68.4%로 차별 이유로는 한국어 능력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천안시와 같이 이렇게 우리 지역 여러 곳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한국에서 차별이 없다는 답변이 더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